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또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저희에게 대학을 소개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공통점을 묶어서 소개해 주시려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 어려운 거는 사실 특색이 있거나 공통점이 있는 대학들은 많긴 많은데 네. 조금 부담스러운 건 요즘 이제 입시철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소개시켜 드리는 대학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거니까 그 네.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고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책임감이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정말 수많은 대학들의 정보에 굉장히 목말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본부장님의 고충은 잠시 뒤로 하고 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특색 있는 대학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학 정보들을 모아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들은 전문대학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특성화 전문대학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이라는 말에 특성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특성화되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 유일무이한 대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특성화라는 게 사실은 사람으로 치면 개성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 너의 개성을 잘 발휘해서 발달시켜서 계속 유일한 인재로 한번 성장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처럼 특성화 대학들이라는 게 그 개성을 각 대학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성을 살려서 교육 결과들을 그리고 연구를 계속 수주를 한다거나 이것들을 늘리면 그러면 취업도 잘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좋은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성화 대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또 어떤 특성화 대학들을 만나볼지 특성화 전문 대학 속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알아볼 대학은 세 개 대학입니다. 네. 한국복지대학교, 그리고 한국승강기대학교, 그리고 한국골프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교명마다 한국이라는 말이 붙고 복지, 승강기, 골프라는 완전히 특성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대학의 특정 분야가 아니라 네. 학교 자체가 그냥 분야를 학교 자체가 그냥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대학들은 한 계열이나 특정한 부분들, 큰 대학 중에 한 일부분을 특성화를 시키는데 이 세 개 대학들은 학교 자체가 특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놀란 게 오늘 소개해 주신 세 개 학교의 이름을 보면은요. 교명을 보면은 다 왠지 학과 이름 같은 승강기 그쵸. 학과는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놀라운 거 이 한국 승강기 대학이 있다. 혹시 태진 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승강기는 많이 타봐도 네. 승강기 대학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특성화 분야의 비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각 대학의 이제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대학교입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가 보건, 복지, 고용 분야였습니다. 네. 이쪽 분야가 105조 원을 넘는 이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처음으로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좀 비전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복지 전문가들이 이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 승강기대학교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예, 승강기라고 하면 보통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비전이 높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 한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해서 좀 이게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승강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는데 한 해 이제 3만 대 정도의 승강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 이 규모는 세계 3위의 규모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내수 시장이 있고 누적 설치 대수가 45만 대 정도 있는데 또 계속 AS를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45만 대 규모도 세계 8위의 승강기 그런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역시 무척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렇다면 한국골프대학교죠? 네, 골프입니다. 골프도 산업화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강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이제 400여 개의 골프장이 있고 연인원 2천만 명 정도가 그 골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골프라는 게 단순히 그 골프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 건축, 패션,
방송, 관광산업까지 네. 골프가 이제 연계된 그런 산업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 발전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뭐 특징적인 게 그 한국 정책학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좀 제안하는 이런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골프 산업을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으로 이걸 새롭게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골프 산업 역시 비전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이도 작은데 이렇게 골프 산업 발전하는 거 보면은 그러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학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한국복지대학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한 학교씩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한 국립산하전문대학인데 국립산하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문대학은 한국복지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뭐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학교의 특징은 복지 분야를 특성화한 것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인 학생들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생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과를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규감이 되고 있거나 많은 이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어우러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학생들을 보면은 한국탐구라는 대학의 순기능 외에도 이제 사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편견 해소 등 뭐 그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 큰 교육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복지대학교만의 그렇다면 강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강점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복지라고 하면은 큰 강의실에 모아놓고 일방적인 강의를 하면은 조금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 분야인데 그래서 스킨 투 스킨이라고 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수 확보율이 216%입니다. 그래서 많은 4년제까지 포함했더라도 한 8, 90%만 돼도 괜찮은 교수 확보율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수 1인당 학생이 9.2명, 통계치로 나오면 9.2명만 관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 한 명당 뭐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맨투맨 교육, 그리고 스킨 투 스킨 교육, 그리고 세심한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최우수 대학에 이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전문대학 중에서 유일하고 뭐 학생 선발이나 교수 방법, 학습 방법, 시설 설비 뭐 이런 것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가 매우 좋은 최우수 대학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노력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남다를까요? 네, 이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장애 학생만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관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 학생들한테는 수화 및 뭐 속기 지원,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들은 점자 제공,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들한테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구 구비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일반 학생이랑 똑같이 그 같은 수업 진도를 따라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명만큼이나 확실히 배려가 굉장히 뛰어난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학과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학교는 학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같이 다니는 것들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복지 관련 학과로는 재활복지과, 수화통역과, 장애 유아 보육과, 의료보장국과라는 그런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학과입니다. 이거 장애 학생들도 다닐 수 있는 학과, 광고 홍보과, 컴퓨터 정보보안과, 게임 콘텐츠과, 모던 음악과, 디지털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구비를 하고 있어서 장애 학생들이 이제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교육 과정을 잘 개발을 해서 좋게 아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남다른 학교 지도가 학습 지도가 있기 때문에 취업률 면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는 8월 말에 2013년 취업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 취업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복지대학교는 취업률이 62.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이제 높은 수치고 장애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결코 낮은 취업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 대학은 전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이 11.9%나 됩니다. 네. 그래서 복지 분야에 관한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이제 4년제 대학 같이 간 다음에 대학원까지도 진학하는 이 계속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도 굉장히 특징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도 많고 또 취업률도 높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취업 분야 어느 쪽으로 좀 진출할 수가 있을까요? 네, 취업 분야는 사회복지관이나 아동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분야들의 특징이 복지시설의 특징이 대부분 국립기관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 학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전문대학입니다. 연계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국립 전문대학이 나왔으니까 공립기관으로 진출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그 장점들을 갖고 그렇겠네요, 진출할 아무래도. 수 있는 예. 그런 게 가능하지요. 네, 좋습니다. 일단 한국복지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네. 두 학교가 남았어요. 한국승강기대학교와 골프대학교. 자, 먼저 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한국승강기대학교 이름 좀 낯설죠. 네. 그게 네, 처음 들어봐요, 솔직히. 예. 맞습니다. 그 경남 거창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승강기만을 위한 세계 최초의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이 학교 역시 공립대학인데 그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설립 자금을 댔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기부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서 네. 그 각종 지원들이 굉장히 높고 더더구나 이 학교는 압도적으로 취업률이 1위인 대학 중에 하나로 꼽혀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취업률이 1위다. 어떤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길래 취업률이 1위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면 네, 네. 그 좋은 교육 지원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숙사를 전액 이제 전액 지원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요. 네. 또한 이 학과 공부를 충실히 마친 학생,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보면 한 상위 50% 드는 학생인데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면 학교에서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책임 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대학으로 좀 특이한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업을 못하면은 등록금을 돌려준다. 이거 뭐 헬스클럽에서 살 못 빼면은 이제 헬스클럽 등록비 돌려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뭔가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게 싶습니다.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학금도 굉장히 뛰어나서 입학 성적 상위 20%면은 수업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업을 듣고 그 20%에서 40% 한테는 반액, 그리고 60% 이내 학생들한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뭐 학비 걱정 없이 공부를 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 대학은 강점이 큰데 그 거창군에서는 승강기 산업밸리라고 해서 그 거창군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승강기 부분을 산업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회사들뿐만 아니라 한 20여 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밸리를 활용하는 핵심적인 대학으로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 산학 협력적인 것들을 부탁을 할 때는 한국승강기대학교랑 상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취업률 1위인지 구체적인 취업률을 숫자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 2013년 취업률이 94.9%가 됐습니다. 1위입니다. 94. 네, 와. 그 진학률도 2.5%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97%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취업률은 그 작년에 모든 조사한 전문대학 4년제 포함해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학 중에서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성과를 가진 대학입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네, 교육부 발표 자료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경쟁력 있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런 취업률로 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남다른 특징이 있겠죠? 예, 취업률에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이 전공 연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자기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는 뭐 원예에 취업을 했다면 이거 좋지 않은 거죠. 네. 자기를 몇 년 동안 그거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근데 이것처럼 이제 그 취업 연계성, 전공 연계성이 중요한데 그 승강기대학교는 취업 연계성이 대단히 높은 80% 이상입니다. 너무나 자기가 배운 그 전공을 그대로 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살려서 취업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연계된 승강기 산업체는 뭐 현대엘리베이터, 삼성 에버랜드, 빌딩사업부, 오티스 뭐 이런 세계 글로벌 기업들, 승강기 관련 기업들의 이제 그 메이저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취업의 질면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소득이 없는 대학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구체적으로 학과가 많을까 싶기도 해요. 네, 예. 5개밖에 없습니다. 예. 특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승강기 기계설계과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학과는 설계 방법과 기술을 익혀서 승강기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배우고요. 네. 두 번째는 승강기 전기설계과가 있습니다. 기계 쪽이랑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 승강기가 거의 전자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인 운전되는 시스템인 만큼 고급 기술을 배우고요. 세 번째는 승강기 메카트로닉스과입니다. 그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메카트로닉이라는 것은 기계 메카닉과 전자 일렉트로닉이 합성된 건데 합해진 개념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전자 기계 부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메카트로닉스과가 좀 그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제 승강기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승강기 시스템 관리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 점검이나 AS를 실시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는 실제로 그 유지 보수하는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특성화학과입니다. 네, 정말 제조부터 AS까지 한국 승강기대학교에서 네. 승강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취업률 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독보적인 최고의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잔매거진에서 소개된 대학들 중에 94.9%의 취업률은 역시나 아주 경이적인 취업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대학을 여러분께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골프대학교죠. 어디에 설립이 되어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골프대학교 역시 처음 들어보셨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역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로 처음으로 설립된 특성화 대학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대학교는 한마디로 골프 발전의 모든 전 분야에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골프 전문인을 양성을 하는데 이 설립 과정을 보면은 뭐 이 분야에서 이제 뜻을 가진 설립자가 사제 뭐 400여 원입니다. 그 정도를 이제 아끼면서 탄생을 했고 4개 학과를 3년제 전문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골프하면은 골프 선수만 아직까지는 떠오르거든요. 네.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골프가 이제 사실 체육 스포츠 쪽이잖아요. 근데 스포츠 쪽이 좀 스포츠 단과대학들을 봐도 좀 특징적인 게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네. 것들이 살아 있어요. 아. 어떤 거냐면 그 몸가짐이 굉장히 올바르고요. 그리고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이런 이제 전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교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신입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학교의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 위계 질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멤버십을 키우고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는 전 지역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고 담배도 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포츠를 운영하는 전문 스포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전문인이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정신들이 잘 살아있는 대학이고 시설면으로 보면은 뭐 72타석에 각종 실습실이 배치된 골프 연습동이 있고 그리고 어프로치 숏 게임장이나 그리고 18홀 규모의 메이저 어떤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골프장이 전기홀과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실습이나 각종 그 체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규모만 들어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 승강기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횡성군에 있는 이 한국골프대학교는 그 횡성군에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횡성군이 최근 관내에 이제 4개 골프장이 있다고 해요. 그 골프장이랑 골프대학을 연계해서 골프도시 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브랜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3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군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뭐 지자체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이거를 아낌없이 투자를 받으면서 원래 이제 그 교육 시설이나 뭐 이것도 좋지만 계속 그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횡성하면 한우밖에 몰랐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골프의 도시다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률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그 골프 산업을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드리면서 비전을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골프 산업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몰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 한 30조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한국
그 골프대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전문 인력들이 많이 없었는데 예. 이 학교가 설립되면서 거기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거라서 이제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과도 궁금하네요. 그럼 어떤 학과들을 마련해 놨나요? 네, 몇 가지 학과들이 있는데 역시 또 이 학교도 이제 특징적인 몇 가지 학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기지도과입니다. 경기지도과는 투어 프로 선수를 키웁니다. 네, 프로 선수를 키우는 것 동시에 골프를 지도할 수 있는 골프 지도자도 이제 키우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산업경영과입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골프 산업체에 이제 진출합니다. 골프 관련 제조, 이벤트, 관광 등 매우 넓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이렇게 비전 높은 학과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스 매니지먼트과입니다. 골프를 치면 코스가 있죠. 18홀 돌 때 이제 코스가 그렇죠. 있는데 그 코스에 관한 골프 잔디, 수모, 골프장 설계, 시공, 조경, 그리고 병해충 이런 것까지를 다 배웁니다. 네. 굉장히 전문적인 걸 배우죠. 그래서 근데 최초에 이제 코스 관리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로서 그 최초인 만큼 그 수요가 대단히 높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학과 이름도 아주 신선하고 무척이나 아주 생소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자, 오늘 특성화 전문대학 빅3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문대학 특성화 대학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부가 하고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은 이 직업교육에서는 대단히 이제 훌륭한 대학이라고 이제 명성이 높지만 네.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린 세 개 학과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학교 자체가 어떤 특성화를 이루는 그런 대학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특성화 대학에 입학을 하면 좀 특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매진하실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은 특성화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캠퍼스 탐방기 문병수 본부장님과 함께 특성화 대학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